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슈 체크. 체크해볼 내용은, 트램프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또 폭락이 올 거냐. 이제 어제부터 조정이 살짝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2019년도 9월 25일 이제 수요일이 이제 어저께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2019년 8월 바닥을 확인을 해줄 이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11년 만에 최고의 폭락이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 탄핵 이슈에 대한 과거 사례들을 좀 이제 찾아봤어요. 1973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탄핵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1년 사이에 지수가 이제 35%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고요. 1998년도에는 이제 IMF 바로 이전이죠. 클린턴 대통령 루빈스키 스캔들이 있었고요. 2개월 동안 19% 정도 조정을 받았고, 회복하는데 2개월에 3개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폭등이 왔죠. IMF 이후에. 하원. 민주당 과반수. 이렇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3분의 2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 탄핵에 대한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가결이 되면 이제 탄핵이 되는데, 그럴 확률은 낮다는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만약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면 상원에서도 이제 탄핵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녹취록 뭐라 그래야 돼? 통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거기에다 대고 요거는 이제 탄핵 사유다. 문제가 있다. 공화당은 아니다. 요런 식으로 각자 이제 색깔론을 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 지금 보면, 문정부에서 보면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무슨 북한에 대한 이슈. 여당하고 야당하고 해석이 완전 다르고 이야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계속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면 별게 아니고, 만약에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서 요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도 요때와 좀 확률이 비슷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안 됐고 닉슨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 언론 보도돼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수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그래도, 요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서로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과. 그래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수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폭락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트럼프가 여기다 대고 만약에 이거 협상이 안 되면 관세를 50% 늘리니 100% 늘리니 막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진짜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슈고, 요거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주가는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고 요런 구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요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불거져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역시 좋은 기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고 시장 가치고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주가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결국은 주가랑 가치랑 연동이 되니까 이런 걸 살펴야 돼요. 그럼 싸다 비싸다를 논했을 때 지금은 싸다는 거죠. 2018년도 12월 조정 흐름의 반복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사건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도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0월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폭락장이 있었는데, 자, 미국은 어때요? 그때? 안 빠졌죠. 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2월 이제 12월에 18년도 12월에 이제 폭락이 나왔고, 그때 한국은 어때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지죠. 요런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때요? 자, 2019년도 7월 8월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이슈가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 국한된 이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국만 빠졌지만, 사실 이게 수출 규제가 장기화돼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문제를 만들어주면 이건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에 대한 이제 일본이 거기까지 진행을 시킬 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는 요런 이슈는 이제 단기 이슈로 끝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영상에서 이제 했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 증시가 보면 한국 증시는 어때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많이 빠졌죠. 그림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빠졌습니다. 지수 포인트로 봐도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하면서 빠졌는데 어때요? 이 당시에 거의 저점 잡는 그런 구간까지밖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인데, 자, 트럼프 탄핵 이슈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미증시가. 그래도 한국은 하락이 제한이 될 거고, 요 구간에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도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 움직일 때는 더 세게, 조정은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미증시보다 이제 상방으로 가면 한국 증시가 더 세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은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증시에 너무 연동이 돼서 미증시가 폭락이 나왔다 그래갖고 벌벌 떠면서 다 던지면 이제 쌍값에 이제 주워 담을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핵 이슈라는 거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씨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도 해프닝으로 끝났던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는데 탄핵이 안 되고 증시는 날라갔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린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는데 탄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증시 날라갔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기업 가치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눌려준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가격은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한 번에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주가가 가치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뭔가를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의결권이에요. 자,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의결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을까? 주가와 가치가 주가는 이제 시총을 이야기를 하죠. 시총과 기업 가치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게 많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을 노리는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자산이 있는데, 1000만원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이 있는데, 한 500만원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자, 이게 400만원이 되면 어떡해요? 돈이 더 들어오겠죠. 300만원이 되면 돈이 더 들어오겠죠. 이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거나 거기서 늘어나는데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거고, 우리는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주식을 팔고, 심리적으로 이제 막 무역 협상 잘 돼갖고 나중에 막 지수가 올라가고 막 주가가 날아간다고 거기다가 또 추격 매수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악재에 둔감해야 되고요. 호재를 경계하는 그런 반대, 역발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이슈 체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